자, 강의 이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연애자평과 자평진전에 대해서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간략하게 연애자평을 이해를 하면은, 그래서 연애자평은 그러니까 누구의 서승의, 그죠? 서승의 연애와, 그죠? 서승의 자평법을 이어가지고 누가 이 서거이, 그러니까 서자평이라고 그래요. 그 서자평이 뭐를 만들어내요? 연회를 지었습니다. 그 연회를 지은 것을 다시 뭐예요? 연회를 주회한 뭐를? 연원을, 그죠? 연원을 합본을 시켜요. 합본을 해서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연회 자평을 만들. 누가 만들어냈다고요? 그게? 그래, 그 당금지가 그렇게 연애 자평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평학의 원료이자 FM은 그럼 뭐라는 거예요? 연해라는 거예요. 연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연해 자평이라는 것도 그럼 결국 그러니까 연해와 연원을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해 자평 역시도 그러니까 분명히 분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FM적인 본류, 근본적인 본원은 연해이고 그 나머지는 후대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주해를 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 연해자평을 읽는 것도 그러니까 연해자평도 그러니까 고전 핵심은 그러니까 기본 원전은 그러니까 A4 한 장밖에 안 돼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하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소위 사주풀자 명리학이라는 어떤 진단 프로그램으로 그런 명리학적 메커니즘으로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라고요? 정립한 사람은? 그게 바로 심요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요첨에 와서 드디어 이 명리학이라는 것이 사주풀이하는 명리학의 메커니즘이 이제 지금 오늘날 같은 이런 풀이법, 진단법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봅니다. 본래 용신의 정의는 그래서 연해자평의 고전을 계승한 심요첨의 자평진전에서 완성이 되는데 그랬네요. 자, 물론 그러니까 자평진전에서 완성이 된다고는 했지만 사실 자평진전은 심요첨 것이 아니죠. 그렇죠? 자평진전은 그럼 누구 거예요? 심요첨의 자평수록 39편을 누가? 호공보가, 그죠? 후대 호공보가 그것을 주석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편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판본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해가시죠? 많았고 나중에 최종본은 그러니까 누구? 조전여가 또 나중에 그 누구 거를 합쳐가지고 조전여 본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또 누가? 그 이후에 누구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자, 그렇죠.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방중식 여기네, 그죠? 민국에 와서 이제 벌써 민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민국에 들어와서 방중신이 조전여의 판본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누구 걸 사라고 평주를 삽입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자평백전 평주본이다. 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이나 한국에서 쓰고 있는 자평진전 하면 그러니까 주로 누구 거? 자평진전 평주본을 가지고 자평진전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굉장히 모순되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아시라. 자, 그럼 다시 용신에 대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자평진선 완성이 되는데 자평진선 제8장 논용신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팔자의 용신은 오직 원령에서 구한다. 일간으로서 원령지지에 배합하면 생극이 같지 않으니 격국이 나뉘게 된다라고 귀술하고 있다. 요게 이제 바로 논용신편에서 팔자의 용신은 오직 원령에서 구한다라고 정의를 딱 해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신은 어디에서 구한다고요? 오직 원령에서 구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원령용신이다 이 뜻이에요. 원령용신이다. 자 보면 여기 있어. 자평진전 제8장 노웅용신을 보면 팔자용신 전구원령 그랬어요. 뭐라고요? 팔자용신은 어디서 오로지 구해 어디서? 원령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원령에서. 보이나요? 네. 자, 또 보시면 자평제 8장 보면 논용신되는 말 팔자용신 전구원령 그래. 팔자용신 전구원령. 그러니까 뭐야? 팔자의 용신은 어디에서 구한다? 오직 원령에서 구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일간배의 원령지지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일간에서 어디로? 원령에 짝 집어서 자 일간 대비 어디로? 월지라는 거예요. 월지. 원령지지에서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월지에서라는 소리야. 원령지지에서 일간에 이렇게 배합하게 되면 이 생극 부동 이게 서로가 생극이 뭐하다고? 서로 같지가 않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봐. 갑에 진이 되면 목극토가 돼서 그래요. 재성이 되고 그죠? 여기가 만약에 자수가 됐다. 그럼 뭐예요? 수생목돼서 뭐가? 인성이 되네. 이런 식으로 생극에 따라서 뭐가? 십신이 달라진다는 그 배합에서.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생극이 같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뭐가 된다? 격국분을 해. 뭐가 달로 나눠진다고? 격국이 나뉘게 되더라. 격국이 나뉘게 된다. 요게 바로 용신의 뭐다? 정의예요. 용신의 정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반 용신론자들은 아 수용신이야 금용신이야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자꾸만 이렇게 명령을 뒤집고 있다. 뒤바꾸고 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팔자의 용신은 오직 원령에서 구한다. 일간으로서 원령지지에 배합하면 생극이 서로 같지 않으니 격국이 뭐 나누게 되더라. 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용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심여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용신은 원률용사지신으로서 그렇죠? 월제는 뭐예요? 원률용사지. 줄이면 뭐예요? 원률용사. 더 줄이면은 원령. 이해가시나요? 자, 그거예요. 원률용사지시로서 월지의 지장간인 원령신이 곧 뭐라는 거예요? 용심을 정의하고 있다. 원령이 뭐라고? 용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다가 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격국 용신이라는 같은 말이다. 원령용신, 격국용신, 원률용사지신 다 같은 말이에요. 이는 또 일간과 배합하여 생거로서 십신을 뺏어가여 격정된 십신을 뭐라고 한다고요? 격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격이 곧 뭐? 용신임을 증명하고 있다. 물론 격이 곧 용신이라는 의미는 격과 용신이 동일한 뜻이라기보다는 원래 음자는 그렇게 말하는데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일정에 해당 십신 격을 총괄하고 뭐 한다? 사령하는 신이라는 게 정확한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격이 곧 용신이라고 표현할 때는 격 이꼬르 용신이라는 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같은 말로 쓰이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일정에 해당 십신을 격을 총괄하고 사령하는 신이라는 뜻이라 하겠다. 자, 여기에서 이 사령신을 보자하여 사령신을 월지 원령의 본기나 또는 그 월지에 들어있는 지장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령신을 보자하여 중화를 이루게 하는 균형신을 이른바 뭐라고 그런다고? 상신이라 일컬으며 이 상신은 매 10년씩의 대운의 왕세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 이 상신은 말이죠.
10년 대운에 따라 왕세에 따라 변하게 돼. 여기가 별 5개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명리학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반 용시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어디서 착각을 하는 거야? 이 상신을 갖다가 매 10년마다 변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어디에다가 기준해 버린다고? 사주 원국에다가 딱 기준을 해놓고 그거를 평생 써버려먹고 이 사람은 수용신이야, 이 사람은 화용신이야, 이 사람은 금용신이야, 이런 식으로 정해놔버린다는 얘기야. 대운이 계속해서 변해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명리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상신은 매 10년씩의 대운의 왕세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 비유하여 격을 우리는 그릇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격을 그릇이라고 표현하면 상신은 내용물에 해당한다. 맞죠? 자, 그릇이 쇠하면 내용물 상신으로 부조하고 도와주고, 들어서 도와주고, 반대로 그릇이 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요, 억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균형을 이루어 뭐하게 한다고? 자평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명리학적 원령학이에요. 자, 이렇게 균형 잡힌 중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세운의 조력이 또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를 내용물, 상신으로 비유할게요. 이 내용물로 비유하면 내용물은 혼탁하거나 유실되게 하는 세운은 어떻게 해요? 좋지 않은 해. 또 그런 달이고, 그런 또 뭐 일진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상신이 있어. 중화를 시키는 격국용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 원령용신이죠. 그것을 보좌해주는 게 뭐라고요? 상신이라고 그랬죠. 이 상신을 그러니까 혼탁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도와주고 계속 유지하게 해주는 걸 뭐예요? 그걸 희신이라고 그래요. 반대로는 기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달이며 일진으로서 기신이 된다. 혼탁하게 하거나 유실되게 만들면 기신. 그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은 희신이 되겠죠. 그죠? 자, 반대로 내용물을 보호하고 밝혀주는 세우는 좋은 해이자 월운이며 일진이 되는 것으로서 이를 희신이라 한다. 이렇게 매 10년씩 대운의 향방에 따라 세운의 희기가 각각 다르게 되고 여기가 또 별사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 10년씩 대운의 향방에 따라서 세운의 희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시중에 명리하는 사람들이 뭐가 틀려져 버리냐면 아까 이제 되게 예를 들어서 막 소위 말하는 조후용신이라고 이제 써먹습니다. 이 사람 결혼해놨네. 이 사람 무조건 화용신이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화용신인데 화운이 왔어. 그럼 화가 충족이 됐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또 계속 그 해에 화가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화가 어떻게 돼요? 다 불나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이 사람 올해 좋다요. 실제는 어떻게? 꽝이 망하는 거예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모순을 안게 된다. 그래서 10년씩 그 대운의 향방에 따라서 세운의 희기가 어떻게 된다? 각각 달라지더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화를 써두면 대운에 화가 왔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맞게끔 충족이 돼야 되는 세운이 와야 되겠죠. 이해가요?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주원국에서 오행적인 일반 용신을 정해놓고 끝까지 그냥 다 써먹어요. 일진도 그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매 10년씩 대운의 향방에 따라 세운의 희기가 서로 각각. 그럼 대운이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명리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표현을 해요. 대운 무용론 이렇게 말. 심지어 책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운 무용론. 대운을 보지 않으면은 향방에 따라 희기가 달라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 바로 그래 일반 용신이라는 그런 것을 채택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 그릇의 손익과 내용물의 손익을 해당 십시를 통해 자세하게 알게 되어
알게 된다 하여 대운과 세운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대운과 세운을 합쳐서 뭐라고요? 운세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운세 보러 가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대운은 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운은 그 10년 대운에 주축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이렇게 구역적인 걸 만들어 놨다면, 세운은 거기에 어떤 희기를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누가 좋고, 올해는 뭐가 좋고, 올해는 뭐가 나쁘고, 이런 걸 판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러 간다고요? 운세 보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 무용론 하는 사람들은 운세를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보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새 보러 간다 해야 되겠네. 새 보러 간다 그래야 되겠네. 참으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에 운세를 본다 하면 사주명식의 희귀감명 통변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하겠다. 우리가 어떤 그 희귀를 사주를 본다는 건 뭘 본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희귀를 보는 거죠. 그죠? 원래 이 사람의 식신이 희기인지 희칠인지 식신이 기신인지 이런 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볼 때 원래 식신이 원래 안 좋다. 그럼 안 좋으면은 그잖아요? 그럼 그 육신을 따져보는 거예요. 식신이 안 좋으면 그것이 원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고, 육신으로는 여자 병에는 뭐예요? 식신은 자식이죠. 응? 우리는 자신이 좀 안 좋겠구나. 그래서 뭐야? 또 자식도 한번 같이 한번 사주를 분석해서 어디가 안 좋은지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는 걸 바로 운세를 보는 거니까 뭐야? 희귀감명의 통면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했다. 자, 이렇듯 사주명식의 구조식은 모두가 원령용신에 기반하는 까닭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원령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기반하기 때문에? 원령용신에 기반하는 까닭에 우리는 원령학이라고 그래요. 또 그러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용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원령학이다 용신학이다는 같은 말이죠. 그렇죠? 원령용신학인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는 지구 행성의 지축이 경측되어 몇 도로? 23.5도. 그렇죠? 경측되어 사계절의 한난조습에 의한 변화 법칙과 동일한 법칙으로서 스스로 그러한, 이건 뭐죠? 자연이죠. 스스로 그러한 자연학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주팔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기울어져서 사계절이나 한난조습으로 사계절.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그걸 지배하는 게 뭐예요? 원령이죠. 그건 지구 원령이죠. 금성에는 금성 원령이 있고 목성에는 목성의 원령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구는 지구의 원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뭐를 갖다 원령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사주에 해당 사주의 원령이기도 하지만 뭐의 원령이죠? 지구의 원령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의 원령.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구의 원령에 그 사람한테는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야. 이해가시나요? 지구의 원령 시스템이 여기 있을 때 그 사람이 응애하고 떠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구의 원령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주학은 지구과학과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본래 용신의 어원은 문자 그대로 무엇에 사용되는, 쓰이는 신이라는 거예요. 용신이라는 거는 의 의미에서 특정 용도성의 명사용 신으로 병용되어 쓰고 있는 것이다. 원래 본래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뭐예요? 무엇에 사용되는 십신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뭐야? 아예 그냥 고유 명사형으로 금용신, 화용신, 수용신 이런 식으로 현대 명의들이 쓰고 있다 이것은. 즉 용신은 원령에서 구한다고 정의한 용사지신, 바로 용신이죠. 용사지신의 의미에서 월지 원령과 상관이 없는 오직 일간의 권한문. 일간은 권항해야죠. 당연히 일간이 권항해야 모든 걸 중심으로 일간이 권항해야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간의 권한, 이게 뭐냐면 일간만 권항한 거예요. 일간만. 이해가요? 그러니까 일간은 뭐라 그랬죠? 기준이죠. 그래서 일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일간의 권한만을 위한 특정의 신, 이른바 유용지신을 용신이라고 어때?
후대 명리학자들에 의해 증명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즉 일간이라는 것은 일간의 원칙은 뭐냐면 그래서 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간 이렇게 할 때는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이렇게 할 때는 천간의 의미로 있는 거고 그러나 이 원령학을 이야기할 때는 일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고전에는 다 뭐라고 써놨다고요? 일주 또는 일원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일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기준이니까 일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이 권항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근데 일이 그렇다면 사주의 전체가 이 사주의 기준이라는 것이지 일이 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자, 일을 본서에서는 이 책에서는 말입니다. 격구경신과 구별하기 위해서 격구경신과 구별하기 위해서 뭐 일반용신으로 지칭하도록 하겠다. 사실 일반용신이란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나 격구경신이란 말을 분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라고 하겠다고요? 일반용신이란 말을 쓰겠다. 이는 고법이 열을 기준으로 나분 60화갑자를 말해요. 60화갑자. 우리가 갑자, 을주, 계중금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야? 나분이라 그래. 고법이 열을 기준으로 나분무행을 근묘화실에 대입하여 근묘화실 열을 근 묘를 뭐 근을 연 묘는 월 화는 일 실은 시 이런 식으로 대입을 했다. 금요일에 대외 감명하던 방식을 일간, 일원을 그러니까 일원이라는 건 일원, 일주, 일간 이렇게 쓰이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일간을 뭐로 쓰겠다는 거예요?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기준으로 월제월령에 배합하여 격구경신을 통해 행운에 따른 기기를 변별하여 감명하는 것으로 진화한 것이 바로 신법인 자평학이나 이를 잘못 이해하거나 고법과 신법을 혼용하던 과도기적 형태가 현재까지 수정되지 못한 채 오류를 덧칠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이걸 중간에 신유첨이 정립을 해놨으면 그걸로 그냥 가면 되는데 그거를 자꾸만 덧칠을 하는 거야. 왜? 고법하고 신법하고 짬뽕을 하고 지금도 그러니까 신사를 써요. 그죠? 아이고 도화살이 중중하네. 역마살이 중중하네. 많은 소리를 하고 과부살이 어쩌고 고신살이 어쩌고 아이고 당신 과부살이 있으니까 과부 되겠네. 기가 막힌 건 말이죠. 내가 과부가 될 때 그게 딱 맞아져는 거야. 그러면 세상 과부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다 과부 돼요. 그리고 세상에 호reb이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다 호reb이 됩니다. 그때 가서 나 호reb이살이 있어서 호reb이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 학문은 그런 학문이 아니라 신법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살이 어쩌고 무슨 살 이건 다 고법이에요. 그런 고법과 신법이 혼재되어서 지금까지 자꾸 덧칠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립하지 못하고 고전에서는 일간 한결같이 일원 또는 일주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일간이 내가 아니라 기준 또는 중심 또는 주축 이런 뜻이에요. 특히 고법에서는 신법과 달리 나붐을 궁성에 대입하여 뭐라고요? 나붐을 궁성에 대입하여 감명하였는데 이 궁리가 그대로 신법에서도 전용되면서 일간을 기준이 아닌 나로 변전된 계기가 된 것이다. 즉 일간을 갖다가 나라고 표현해 버린 거는 일간은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일간을 자꾸 나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국리법에서 일간을 분류할 때 고법에서 나라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여기 나오네요. 자 국리법에서 볼 때는 여기 이제 일주, 연주, 월주, 일주, 시주잖아요. 여기 보면은 연주를
그러니까 고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주를 조부, 조모, 그래서 우리 이걸 조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 월주를 갖다가 요 월주의 월간을 부하고 형제를 놓고 그 다음에 지지를 엄마하고 자매를 이렇게 붙여놨다. 이게 궁이라는 거예요. 궁이.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 일주에는 일간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이걸 내궁이래. 나. 내궁이래. 나. 그 다음에 여기 일지를 배우자 궁이다. 예,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의 배우자는 내 밑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궁리를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주에는 이걸 자녀로 이렇게 시주를 분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자평학에는 사실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신법에 이걸 갖다가 대입을 하면서 연 일주가 기준이 된다. 여기들은 뭐예요? 여기 일주예요. 이거는 해석을 이걸 가지고 이 연을 가지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나봄을 가지고. 나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가 이게 갑자. 이게 갑자 연이. 그러면 갑자 을중 뭐예요? 해중 금이잖아요. 그죠? 네. 금이면 올해가 무술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술년이라는 나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과 얘를 기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상극이 되는구나, 이게, 그거를만 여기도 대입해보고, 궁에다가. 여기도 대입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대보고, 여기도. 이게 궁이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 원래 딸 안 좋겠네, 니 원래 아들 안 좋겠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던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고법식이야. 근데 그것이 혼재되어서 신법이 더 내려왔어요. 근데 신법의 정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떤 고전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있는 이유는 뭐냐? 그래 실용할 때는 여기에서 금묘화신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신법에도 그 궁이법을 내려놓았는데 그는 고전에는 없어요. 그러나 통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바꿨어. 어떻게 바꿨나? 그러니까 이거는 고전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후학들이 이거를 본따라가지고 명맥을 신법을 하면서도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건 다 뭐예요? 평주나 주석들이 거예요. 고전에 이런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쓴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열이다 그러니까 얘를 또 기준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는 열을 갖다 합쳐서 이거는 부모구. 아까는 뭐였죠? 조상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부모구. 그 다음에 이거는 월주는 형제구. 시주는 자식구. 일주는 나. 일간은 나. 일지는 배우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궁리를 이렇게 부르는 그런데 이때 요 일간이 뭐예요?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궁리 표현을 보니까 이게 나라는 것을 일간이 뭐예요? 나라고 자꾸 둔갑이 돼버려요. 그 다음부터. 그래놓고 일간이 나니까 내가 약하면 어떻게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면 뭐 한다고? 보태주고. 내가 강하면 빼주고. 이런 식으로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고착화된 것이 바로 뭐예요? 자편지점 평주본에서 그게 고착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대명리가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거는 국리표이지. 근데 지금 현대 신법은 아까 뭐랬죠?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다가 배속을 한다 그랬죠? 배합을 한다 그랬죠? 월지 월령에다가 배합을 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격이 나타나고 그 생극에 따라서 격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원령이고 그렇게 된다 그랬죠. 십신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법은 그러니까 십신학인가요? 궁이학인가요? 십신학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용되어 있는 이런 혼재가 이 궁이법이 지금 현재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십신학에 같이 혼재를 섞어버린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간이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내가 되어버렸다. 이런 어마어마한 혼란을, 오류를 만들어내버렸다는 거죠. 위 궁이표 중 위표는 고법의 궁이고 아래표는 신법으로 전용된 궁이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고전에는 전용은 됐지만 실제 고전에는 이런 게 있다고 없다고요? 이런 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궁이표의 일주 첨가는 고법과 신법 구분 없이 일주 첨가. 이거는 고법이나 이건 신법의 고전은 없지만 신법에 통용되는 궁이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나 일단은 다 뭐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구분 없이 본인
즉 나라는 거예요. 나라고 규정하고 나랑 같이 한 기둥을 이루고 있으니까 지지는 뭐가 될까? 그걸 배우자라는 거야. 그걸 궁의로 배속하고 있다. 이는 원래 궁성법칙, 궁의와 성법칙에 따른 통변을 위한 궁의나 일간을 나궁이라고 비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간이 뭐로 변형되어 버렸다고요? 나라는 것으로, 일간이 나라는 것으로 고차가 되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일간은 사주의 기준점이고 나는 누구죠? 연월일시 사주 팔자가 다 누구예요? 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간을 뭐야? 나라고 이렇게 전용해버린 것이죠. 고차가 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오류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즉 일간은 월지월령에 배합하여 일간은 월지월령에 배합하여 자, 즉 일간은 월지월령에 배합하여 뭐 한다고요? 격을 수립하는 기능의 기준점이에요. 일간은 그러니까 궁의에서 말하는 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월지월령에 배합하여 격을 수립하는 기능의 기준점, 즉 일원이자 일주이자 기준이다. 이를 혼돈하여 일주를 일간이 주인 또는 뭐 일간이 곧 뭐 나라는 등식으로 변질되어서 사용하고 있다. 변형되어 버림으로써 사주 전체가 전부 사주 팔자가 다 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간만을 사주 주체의 나로 전환시켜 일간이 이제 나니까 그지? 일간이 약하면 도와주고 부 일간이 강하면 억제하고 부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한다는 식으로 전변되어 버린 것이다. 전변. 뒤바뀌어서 사는 거예요. 거꾸로 되버립니다. 이를 격국용신과는 별개로 유형징신의 의미의 일반용신 구분했죠. 격국용신이 아닌 일반용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인명사에 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면 사람들이 사주 다 꺼내면 이 사람 화용신이네, 이 사람 수용신이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부류들이 바로 뭐예요? 잘못된 그러니까 명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시중에 나와서 수용신이네, 화용신이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근처도 가지 말라. 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그거는 맞는 때가 있겠죠. 맞을 때가 있잖아요. 십신이니까 그것도. 나머지는 다 안 맞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왜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요. 이 경우 일간 외의 다른 천간과 지지는 내가 아닌 남이 되어버리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주를 갖다가 일간만 나니까 나머지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사람으로 말해볼게요. 자, 일간을 만약에 머리로 하나 합시다. 팔다리 다 잘라져도 된다는 소리 아니야. 일간만 하면은 이제 일간이 이 월간이 만약 팔로 할게요. 일간은 시간은 뭡니까? 왼팔로 할까요? 아니면 다리로 할까요? 이런 걸 해놓읍시다. 일간만 나니까 팔은 잘라져도 되고 다리는 잘라져도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 말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격국용신이라는 건 뭐예요? 이 전체를 통괄해서 만든 게 격이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것이에요. 근데 기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동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일간만 난 거예요. 나머지 팔다리, 심장, 허판 다 내게 아닌 거야.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해보면 이 경우 일간 외에 다른 천간과 지지는 내가 아닌 남이 되어버리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즉 궁리별 통변에서는 구분지어 육신을 변별할 수 있으나 신법의 명리학체계는 궁리의 통변 시스템이 아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성리인 거예요. 궁리의 통변 시스템이 아니라 이거는 어느 시스템이었죠? 그래요. 호법 시스템. 지금 뭐죠? 성리죠. 성리. 십신별. 십신별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리가 주된 통변체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신법체계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따라서 궁의 위주의 통변이 아닌 성리, 즉 십신 위주의 희기에 의한 감명 시스템인 신법의 체계에서는 전혀 다른 기능이자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엄청난 오류가 됩니다. 자, 현재 원령 중심의 격국 용신이 아닌 유용지신, 이건 이제 일반 용신 할게요. 일반 용신의 일반 용신론자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원리적 근거를 고전에 입각하지 않고 원전을 주의하거나 평주본의 해석을 근거로 지용하고자 하나, 이는 고전이 아닌 청말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근현대 명리학자들의 주석일 뿐 고전과는 그야말로 10만 8천이나 떨어진 개인의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정통 명리학과는 전혀 다른 일명 소위 뭐 동네 명리일 뿐이라 하겠다. 이해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간을 들었다 놨다 한다는 것은 심장 팔다리는 다 내버려두고 머리만 들었다 놨다 하겠다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이 신법은 그런 학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네. 자, 결정적으로 일간이 나로 전용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결정적으로 일간이 나로 전용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연회자평에 보면은요. 연회자평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회자평은 연해와 연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네. 그걸 합쳐가지고 연회자평이 된다 그랬죠. 연해는 원전이죠. 네. 연원은 그거의 연해의 주석서죠. 주예서죠. 그걸 합쳐가 연회자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연회자평이 곧 고전은 아니다라는 말이지 이해가시나요? 예, 그래요. 자, 연회자평에 보면은 논일위주라는 게서 여기서 보면은 일간이 나로 전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한번 찾아볼 수는 있어요. 자, 그때 보면 뭐냐면 사주명식에 있어서 일이 기준이라 연은 본이 되고 월은 제강이다. 자, 제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끌제, 이거는 별이 강인데 원래는 끌제, 별이 강의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별이 강이라는 거는 통갈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통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통갈하여 뭐한다? 끌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주로 뭐라고 해요? 그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물을 처음에 뭐야? 인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물 코 여기 하나에서 쫙 엮어서 그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그물에 하나만 요 줄 한 줄, 처음에 코 낀 거, 요 한 줄만 끌고 가면 그물이 전체가 다 어디에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따라오죠. 어마어마한 그물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강이라고 그래요. 자, 통과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보자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일로서 주가 된다라고 해요. 일로서 주가 된다. 이와 같이 고전에서는 한결같이 일이 주가 된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어디에든 일간이 나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 없다. 그러니까 일간이 나라고 하는 표현들은 북리에서 일간을 나라고 표현하지 어떤 고전 어디에서도 일간을 갖다가 나라고 표현할 데는 없어요. 나라고 표현하면 아라고 써야 되겠죠. 이제 아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 주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러면 일아라고 표현하면은 일이 내다라고 되겠죠. 일주라는 거는 뭐예요? 일이 기준이라는 거죠. 어느 고전에도 일이 아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디도 없어요. 이거는 단순히 어디서 나와버렸다 그러니까 궁리에서는 여기를 아라고 해요. 아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신. 그 다음에 일치는 배우자 이렇게 해요. 여기에서 주의 의미 역시 기준 또는 중심이라는 뜻이지 나라는 의미가 아니다. 소위 일원으로서, 일이 기준으로서 주축이자 기준이라는 뜻이 된다. 즉 일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연은 본이 되고 월은 제강이 되는 것이다. 제강이라는 말이 뭐죠? 별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통과하여 끌어간다. 이에 따라 신은 보자가 된다는 설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강이란 월지 월령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끌제 별이 강인데 별이 강은 그물을 버티게 하는 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통솔하다의 의미로 씁니다. 즉 통솔하여 끌어가는 것을 그걸 제강이라고 합니다. 월지 지장간의 사령관인 원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월지 원령의 그 지장간 본기로부터 그죠? 그것들이 전체의 사주팔자를 뭘 하고 한다고요? 그래요. 그의 통솔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원령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실체적인 사주팔자가 전체 나라면 그 기준점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주축 엔진인 거예요. 주축. 그걸 뭐라고 하냐? 격이라고 해요. 격. 이게 구성체예요. 구성체. 유형지신의 일반 용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용신이라는 단어 역시 고전에서는 유용신이라고 기술되어 있거나 용신이라고 적시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무엇을 위하여 쓰이는 신 또는 어느 특정의 십신을 뭐 한다고요? 쓴다. 이게 용신이라. 의미일 뿐이며 일반 용신단자들이 표현하는 유용신적 용신은 일반 용신은 단은 고전이 아닌 고전을 주의한 후대의 주에서와 근현대 평주서의 주장을 고전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고전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또 유용신에 대한 언급은 연해자평 노원원령에 기술되어 있는데 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자, 가령 연은 본이 된다. 관성인수가 있으면 일찍 관이 있고 조종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저 연해자평 노원원령편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관성인수가 사주에 있다면 연이 본이 되는데 이 연에 관성이나 인수가 있으면 관성이나 인성이 있으면 일찍 관이 있고 왜냐하면 연, 월, 일, 시가 있으니까 이 연에 관인이 여기에 들어있으면 일찍 조정에서부터 여기 봐라 조상 그죠? 조상, 부모, 형제, 나, 배우자,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궁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이제 비롯되는 것이다. 월이 제강 통솔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원령이에요. 월이 제강인데 관성인수가 함께 있으면 관계,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의기가 복받쳐 원통하고 슬프다. 근데 관계하고 총명하고 식견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에 있으면은 조상떡이라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월에 있으면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총명하고 관계하고 또 총명하고 식견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요거 관성이나 인수가 연에 있으면 이거 외우지는 말아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관성이나 연이 관성이나 그 일이 외우면 안 돼 이거는. 참고해. 그러니까 연에 관성이나 인수가 있으면은 조상떡으로 그게 일찍 조정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만약에 월에 있으면은 뭐라고요? 그 사람은 간결롭고 총명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식견이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시가 보자면 평생도록 몸과 마음을 다해 치조를 행하게 된다. 만약 연월일에 길신이 있으면 그 시가 생황지쳐야 한다. 만약 연월일 시가 흉신이면 시가 제복하는 향이어야 한다. 시상 시에만 길흉신은 곧 연월일 길신을 생하고 연월일 흉신을 제한다. 자, 여러분들 말 자체가 쉽게 어렵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요거만 이제 요 핵심만 이해를 해요. 가령 원령에 쓰이는 신이 있다면 유형신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에 쓰이는 신이 원령에 쓰이면 부모의 힘을 얻는다 그러고 연에 쓰이는 신이 있다면 뭐예요? 조상의 힘을 얻는다 그러고 시에 쓰이는 용신이 있으면 뭐라고? 유형신이 있으면 자손의 힘을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와 반대는 힘은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상궁연에서 시작되면 조상의 보살핌, 조상덕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 등을 가지고서 일반 용신론자들이 유용신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용신이 연에 있으면 조상덕이 좋고, 월에 있으면 뭐 부모덕이 좋고, 일에 있으면 뭐가 좋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다 이런 얘기야. 이거는 아무런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자, 봅니다. 이 위수록이 결정적으로 일반 용신을 주장하게 되는 고전의 문헌이네. 무슨 말인지 유용신이라는 거. 예, 이를 자칫 혼돈하면 쓰이는 용신이죠. 쓰이는 시 연월시 어디에 있다면, 그죠? 유용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덕, 조상덕, 자식복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 유용신이 어디에 있든 좋게 바꾸거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오해를 하게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든 쓰이는 신이 연에 있으면 뭐, 월에 있으면 어떻게, 일에 있으면 어떻게, 시에 있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둔갑하다 보니까 그 연은 중요한 용신은 어디에, 여기에 있거나 저기에 있거나 그걸 쓰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반 용신론자들이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용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용신의 이론적 근거가 아니다. 못된다. 즉 고전에서 뜻하는 유용신은 문자 그대로 쓰고자 하는 십신에 해당하는 궁에 있다면 이라는 뜻이다. 그 쓰는 신이, 내가 쓰고자 하는 신이 그 해당 궁에 있다면 이라는 뜻이다. 고전을 그대로 도입하면 월지월령이 관성과 인수를 암장하고 있는 경우, 암장하고 있는 경우에 천간의 관성과 인성이 함께 투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전 해석을 단순히 글자 유용신이라는 말 하나 하고 그것이 연애, 월에, 일에, 시에 라는 식으로만 해놓고 그거를 일반 용신으로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버린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를 격국에서는 관성과 인수가 경격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연의 관성이 투출했다면 일찍이 관에 나아가게 되는데 이는 연궁이 본궁이기 때문에 조상님들로부터 이어진 것이 조상덕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건 궁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궁의가 아니고 우리는 뭐죠? 성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고전적 의미도 이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 뭐예요? 간목에 만약 신이면은 이거 무슨 격이죠? 그래, 관성격이죠, 그죠? 이 관성격인데 이게 만약 여기에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시나요? 그럼 또 뭐예요? 얘가 이렇게 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관성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연에 있네요. 그러니까 조상덕이 조상덕이 있다. 그리고 일찍 그러니까 관에 나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우리 지금 현재 성인법하고는 어떤가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고전에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원론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리도여와 같이 가령 갑이 신월에 태어났다면 관성격이다. 그런데 원국에 월지월령의 인경이 동시에 투출하여야 되는, 그렇죠? 네. 관성과 인수가 경격이죠. 격구경신으로 말한다면, 그죠? 이때 천간의 본기가 아닌 중기 또는 여기에 사령신이 동시에 투한 경우 심요첨은 이를 성격시키는 상신이라 이렇게 증명하는데 연애자병에서는 보자신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연애자병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이제 요게 뭐예요, 그러니까? 본기. 이게 본기잖아요. 본기가 투가 내 있는 거 이게 굉장히 강하겠죠.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나치게 강하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불러줘야 돼. 그렇죠. 설계를 좀 해야겠죠. 그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C에 있죠. 그럼 이게 뭐예요? 그래서 연애자평에서는 얘를 갖다가 뭐냐면 보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뒤에 신이라는 표현은 원래 경전에는 고전에는 신이라는 말이 없어요. 후대에 그냥 이걸 번역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단어를 고유명사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격국을 보자한다라는 뜻이고, 이 보자한다는 말을 신여첨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 여기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상신이 아니고 원래 고전은 뭐만 써 있다고요?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이란 뜻은 무슨 뜻이죠? 보자하다의 뜻이에요. 무엇을 뭐라고? 보자하다. 그래서 이걸 제상이라는 말을 써요. 제상은 인근을 뭐예요? 이걸 보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이란 말의 어원은 뭐냐면 무엇을 보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신자를 하나 붙여서 신칭을 붙여서 뭐예요? 상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지. 신요점은 여기다 신자를 붙였을까요? 안 붙였을까요? 안 붙였어요. 고전에는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이다, 보자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에는 이게 쉽게 말하면 연애자합병에서는 이걸 보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신요점은 이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상. 내가 똑같은 보조라는 말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이, 우리는 이걸 갖다 상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고전의 보자신이라고는 보자라는 용어가 좀 더 현실적이게 바로 딱 느껴지니까, 상하면은 이 상이라는 뜻을 해석할지 모르면은 제 상이 뭘까 이렇게 되잖아요. 오히려 더 고전에는 보자라고 아예 딱 써놔버렸어. 그러니까 그거 딱 알아듣겠는데, 심혈점은 이걸 보자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 버렸다고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상이라고. 왜냐면 중국 사람은 같은 단어를 잘 안 써요. 같은 뜻을 가진 글자를 쓸 뿐 그 한 문장에서도 대교를 할 때 보면은 그죠? 글자가 다 틀려요. 같은 말을 하는데도 다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은 서술법에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의 그 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애작품에서는 연애에서는 이걸 보자라고 표현하지만 신효점은 이걸 상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의미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쭉 찾아봤더니, 근데 연애에서는 그걸 그 신효점이 말하는 상신, 그 상신을 도와주는 것까지도 연애작품이 다 그냥 보자라고 다뤘어요. 근데 그거를 신효점은 구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상이라고 표현하고 뒤에 그거를 걔를 도와주는 걸 희기신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연애에서는 그 전체를 다 뭐라고 했다고요? 보자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신효점은 그걸 갖다가 상이라고 그걸 구분을 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내가 신효점 선생한테 물어봤어. 저승까지 왔어요. 저승. 자, 그래요. 그래서 이를 담은 내용물 또는 균형신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했겠죠. 그죠? 예. 자, 그럼 좀 더 쉬워지겠죠. 그죠? 예. 자, 아무튼 고전에서의 원령의 용신이 있다. 고전에서 원령의 용신이 있다의 의미와 연의 용신이 있다. 와, 또 시에 보자하는 용신이 있다는 것은 별도의 용신, 즉 일반 용신론자들의 만능적 용신인 그러한 일반 용신, 수용신, 금용신, 화용신 이런 거죠. 그런 용신의 의미가 아니라 경격으로서의 격을 성격시키는 보자신인 상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에서는 보자신이라고 쓰지 않아요. 뭐라고 했다고요? 그냥 보자라고만 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걸 지칭하기 위해서 뒤에 신을 붙인 거고, 신효점은 상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로 보자라는 뜻이에요. 뒤에 그걸 지칭하기 위해서 신을 붙여서 상신이라는 말을 쓰는 것 뿐이에요. 이는 고전의 시가 보자하면 여기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전을 보는 연에는 시가 보자하면 이렇게 딱 끊어놨어요. 보자하면 평생토록 몸과 마음을 다해 지조를 다한다. 아하,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보자하는 신, 그러니까 상신이죠. 그게 있으면 이게 격이 이렇게 반듯해져야 안 되져요. 격이 반듯해지는 거야. 바로 원래 자평이죠. 자,
그래서 위 도표와 같이 관성, 인수, 겸격에서는 관성과 인수의 겸격에서는 시에 인수로 보자 상신이죠. 인수로 보자는 것은 마치 평생토록 몸과 마음을 다해 지조를 다한다라고 친절하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시나요? 그게 상신이란 뜻이야. 이는 격구경신을 설명하는 부연으로서 상신, 보자죠. 상신을 쓴다의 의미이지 일반 용신이 별도로 있어서 그 용신이 어느 특정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의미가 결코 아님을 확실히 이해하였으리라 본다. 여러분들 이해했나요? 네. 네. 이를 격구경신으로 표현하면 이걸 뭐라 한다고요? 관성격에 뭐를 쓴다는 거죠? 인성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관성경 인성격이다라는 뜻이다. 이걸 가지고 연에 뭐가 있으니까 일에 있으니까 이런 뜻이 아니다. 따라서 일반 용신론자들이 인용하고 있는 고전의 그 일반 용신자를 쓰고 있는 이 용신은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고전이 아닌 주에서 또는 편주서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제3, 제4, 제5 강조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해가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원령용신의 취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원령용신의 취용. 그러니까 원령용신을 어떻게 이제 내가 선택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원령용신의 취용법에 대해서는 연의자평의 논오행 발명정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잠시 쉬었다 가죠? 자, 그래요.